이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여기 있는 머릿말부터 머릿말은 쭉 탭에 가면 머릿말 여기 있어요. 머릿말을 누르고 머릿말 꼬릿말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종류가 머릿말로 선택되어 있고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머릿말 영역에 들어와요. 굴림 10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굴림 10 오른쪽 정렬하고 에듀테크 입력해 주세요. 머릿말에서 나올 때는 여기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지고 머릿말을 편집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서 고쳐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목 부분 입력해 볼게요. 제17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이렇게 입력을 하고 글꼴 도둠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먼저 해줄게요. 도둠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그리고 글꼴을 주느라 블럭을 잡은 김에 덧말 먼저 할게요. 덧말도 블럭을 잡고 만들거든요. 덧말을 블럭 잡고 입력 탭에 덧말하면 내가 블럭 잡은 이 글자들이 본말에 들어가고 덧말 부분에 여기 덧말을 내용 입력해 주시면 돼요. 덧말이 위에 있었으면 좋겠으면 이걸 누르면 되고 아래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 이걸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의 덧말은 위에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고 넣기 하면 덧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고요. 이제 책갈피를 해볼게요. 책갈피는 제목 앞에 커서를 두고 덧말 옆에 보면 책갈피 있어요. 책갈피를 누르면 여기 책갈피 이름 박람회 여기 책갈피 이름 박람회라고 써있죠? 이걸 입력하고 넣기 누르면 바뀌는 건 없지만 다시 책갈피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만든 책갈피가 보여요. 이제 책갈피를 넣었으니까 아까 도형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 지으러 가볼게요. 아까 여기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해야 되는데 책갈피가 없어서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제17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이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할 건데 이 그림을 누르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이 제목 부분에 입력한 책갈피로 이동하게 할 거예요. 커서가 여기로 오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볼게요. 그림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하이퍼링크 여기 있어요. 그러면 책갈피가 여기 있고 내가 방금 만든 박람회 그게 여기 있네요. 얘를 누르고 넣기를 눌러주면 바뀌는 건 없지만 그림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눌렀을 때 이렇게 내가 아까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 책갈피를 할 때 덧말을 할 때처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책갈피를 해버리면 여기서 그림을 클릭했을 때 블럭이 생겨요. 그러면 감점이 되니까 꼭 책갈피를 할 때는 커서를 제목 앞에 놓고 만들도록 하세요. 이제 이 아래 내용을 입력할 건데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이나 그림 그리고 여기 각주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우선 내용부터 넣어 볼게요. 한 줄 띄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내용 중간중간 한자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한자만 입력하면서 갈게요. 한자는 키보드에 보면 여기 한자 키 있어요. 이 키를 눌러주면 돼요.
융합 뒤에 커서를 놓고 한자 눌러주면 한자에 해당하는 융합에 해당하는 한자가 여기 나오고 입력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글 뒤에 한자가 나오고 싶네요. 그러면 여기 한글 뒤에 한자인 형식을 선택하고 바꾸기 하면 이렇게 책과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엔터를 치고 여기는 두 칸을 띄는 거예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서 두 칸을 띄워주고 갈게요. 여기 한자가 나왔네요. 한자가 하나만 나와서 찾기가 아주 쉽군요. 이제 여기까지 입력이 다 됐으면 순서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들어가 있네요. 이 문단을 첫 글자 앞에 커서를 놓고 서식 탭에 보면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고 이 옆에 보면 두 줄이죠. 그러니까 모양을 여기 글자 뒤에 두 줄이 있는 것을 선택해 주면 되고 글꼴은 궁서, 글꼴은 궁서, 면색은 노랑, 면색은 노랑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첫 글자 장식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각주 넣어 볼게요. 인공지능 뒤에 가라는 각주가 있네요. 이 각주라는 건 인공지능, 이 위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가 하겠다는 뜻인데 각주, 인공지능 여기에 커서를 놓고 입력에 각주 이걸 누르면 각주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 1번에 대한 설명이 이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각주의 모양이 가 동그라미 이 모양이네요. 그럴 때는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를 눌러서 여기 번호 모양을 가나다 동그라미 이걸 선택해주고 설정 누르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한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건 유지하고 그대로 써주면 돼요. 각주를 다 입력했으면 위로 가서 커서를 지금 보면 여기 주석 탭에 들어가 있죠. 이걸 눌러서 나와도 되고요. 이 빈칸에 커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나와져요. 이렇게 해서 각주 입력했고요. 이제 그림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을 넣을 건데
그림의 위치는 내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 안에 그림4.jpg라는 그림이 있어요. 입력에 그림 가셔서 이렇게 그림이 바로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안 나와 있다면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ITQ의 픽처에 가시면 되고요. 그림4.jpg 여기 있네요. 이 6개의 그림 중 이만큼 이게 오른쪽 위에 있죠? 얘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죠. 이 6개의 그림 중 이만큼만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자르기는 그림 탭에 자르기 여기 있고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테두리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테두리 모양과 똑같이 모양이 바뀌죠. 그때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다른 그림이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그림은 안 나오고 이렇게 내 그림이 잘려도 안 돼요. 이렇게 조심해서 놓고 또 자세히 보면 여기에 회색 선이 있어요. 이 회색 선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도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림을 잘랐으니까 이제 다음에 크기 40에 35 해줄게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고 기본 탭에 가서 크기 할 수 있죠? 탭에서 40, 탭 35 크기 고정까지 해주고 또 여기 보면 바깥 여백 왼쪽이 이걸 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의 왼쪽에 이만큼의 여백을 줘서 글씨랑 조금 떨어뜨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백은 여기 여백 탭이 있고 바깥 여백 중에 왼쪽을 이만큼 주겠다 되어 있고 설정. 이제 그림을 이동시켜 줄 건데 이 그림을 클릭해서 이렇게 글자의 윗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놓으면 거의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액, 야, 실, 세, 리액, 야, 야가 나와야 하는데 야가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왜냐면 그림이 너무 왼쪽으로 가서 그래요. 이때는 그림을 클릭해서 키보드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조금 보내주세요. 그래서 분야의 야가 나오도록 됐다. 리액, 야, 실, 세 이렇게 오른쪽 단어가 책과 맞다면 이 부분에 오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려서 애을 의미 똑같죠? 그러면 오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 빨간 줄이 있다면 그거는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림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특수문자 입력해 볼게요. 이 위에 한 줄은 띄고 여기부터 특수문자는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문자표 들어가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F10이에요. 전 단축키로 해볼게요. 컨트롤 F10 눌러서 문자 입력표가 나오면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탭을 주로 사용하고 그 중에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 있는 특수문자들이 많이 나와요. 세 번째 탭에 정각기호 일반 이 중에서 이 모양을 찾아보면 여기서 스크롤을 내릴 때도 이렇게 내려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다 보고 또 이 빈칸을 누르면 한 페이지씩 이렇게 이동해요. 이렇게 보는 게 덜 눈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에 있네요.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들어가고 넣기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굴림 18 입력해 줄게요. 블럭 잡고 굴림 18 그리고 글자색 흰색에 음영색 빨강은 특수문자와 여기 띄어쓰기는 포함하지 않아요. 글자만 블럭 잡고 글자색은 여기 있지만 음영색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른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갈게요. 글자색은 여기서 음영색은 여기서 주시면 돼요. 글자색은 흰색, 음영색은 빨강 설정하면 됐어요. 엔터는 여러 개 눌러놓고 여기에
이제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 문단 번호를 넣을 건데 이 문단 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들만 입력해 줄게요. 이제 입력을 다 했으니까 문단 번호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보면 1수준과 2수준에 이런 속성을 줄 건데 여기 보면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수준이고요. 여기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이게 2수준이에요. 그래서 1수준에는 20pt 오른 정렬한다고 했어요. 문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1수준은 이만큼 뒤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너비를 20포인트만큼 주겠다는 말이고 이 A 문자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도록 오른쪽 정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수준은 30pt 오른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여기는 20pt라서 이만큼, 여긴 30pt라서 이렇게 조금 더 뒤로 들어가 있고 역시 오른쪽 정렬해서 숫자가 뒤로 갔어요. 그리고 줄간격 180을 해줄 건데 이 6줄에 대해서 줄간격을 여기 줄간격이 여기 있죠? 한글 2010의 기본 줄간격은 160%예요. 그런데 이 6줄만 줄간격 180을 해주겠어요. 그러면 같이 해보죠. 이 6줄을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문단 번호 모양, 문단 번호 기능이랑 비슷한 글자죠.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서 여기서 이 책과 똑같은 A1 동그라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주면 돼요. 비슷하게 생긴 것을 선택해주고 여기 사용자 정의 눌러서 1수준, 2수준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1수준, 2수준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1수준 선택하고 1수준은 A 동그라미죠. 번호 모양을 ABC 동그라미 선택해주고 그럼 여기 미리 보기가 되고 1수준에는 20pt 오른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너비를 20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글자가 뒤로 들어가요. 여기에 너비를 20포인트만큼 준 거예요. 그리고 정렬은 기본 왼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 A가 왼쪽 정렬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른쪽 정렬할 거죠. 그래서 오른쪽 눌러주면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돼요. 1수준은 다 됐고 이제 2수준 가볼게요. 2수준을 찍고 2수준은 1, 2 동그라미죠. 번호 모양을 1, 2, 3 동그라미 선택해주면 여기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데 괄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건 여기에서 지워주면 돼요. 괄호만 이렇게 지워주면 돼요. 이 꺽쇠는 지워주면 안 돼요. 얘는 2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또 30pt 오른 정렬 너비를 30 그랬더니 이렇게 뒤로 쑥 들어갔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 했더니 이렇게 A 동그라미 1 동그라미가 문제와 비슷하게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하고 설정하면 내가 만든 문단 번호 기능이 여기 있고 이걸 설정해서 이렇게 여기에 넣어주면 되고요. 블럭 잡혀있는 상태에서 줄간격 줄게요. 줄간격 180은 여기서 180 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하고 수준을 만들어 줄 건데 지금 다 같이 1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2수준을 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을 블럭 잡고 얘는 원래 안 잡혀요. 이렇게 잡고 수준 증가를 시켜줄 건데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를 누르면 다음 수준으로 가고요. 빼기를 누르면 이전 수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을 잡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누르면 2수준으로 되고요. 다시 1수준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수준을 바꿔보면 되고요. 또 이제 여기도 두 줄 블럭 잡고 컨트롤 플러스 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여기 있는 제목을 만들어 줄 건데 이 위에 있는 특수문자와 굴림 18, 굴림 18 글꼴 속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 해줄 필요 없이 이 특수문자만 잡고 복사 컨트롤 C 해서 이 한 줄 띄고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내용 넣어주면 특수문자도 입력이 됐고 굴림 18까지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해주고 밑줄 강조점 해볼게요. 글자만 블럭 잡고 밑줄 여기 위에 있죠? 밑줄 입력해주고 강조점 일자별 잡고 강조점은 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확장 탭에 가시면 강조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속이 빈 동그라미 이걸 선택해서 설정해 주시면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오른 버튼 글자 모양 확장 탭에 강조점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 아래에 표를 만들어 볼게요. 표는 줄수와 칸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줄수와 칸수를 입력하면 돼요. 가장 많은 줄수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줄에 하나, 둘, 셋, 넷, 5칸 사용하면 되겠네요. 편집에 표 눌러서 줄수는 7줄에 칸수는 5칸 만들기 하면 되고 내용을 입력해 줄게요. 여기는 지금 두 칸이 합쳐져 있죠. 셀 합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합치기 단축키가 M이에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 M 누르면 합치기가 돼요. 블럭 잡고 M. 이게 훨씬 쉽죠? 이렇게 해서 내용 1차 이렇게 두 줄이 돼도 그냥 무시하고 쭉 입력하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여기는 글자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블럭 잡아서 붙여넣기를 한 후에 여기가 삽입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어떤 글자를 넣으면 이렇게 삽입이 되고 여기를 누르면 수정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 글자가 지워지면서 갈 거예요. 여기에 10시가 14로 바뀌고 싶죠? 수정으로 놓은 상태에서 4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10시 13, 10시 30분 됐고 여기 18, 17, 17, 17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합쳐줘야 되니까 이렇게 블럭 잡고 M 눌러주시면 되고요. 홀 세미나
이제 표에 있는 속성을 적용해 줄게요. 우선 표 전체에 도둠 10 가운데 정렬 속성을 줄게요. 표 전체를 블럭 잡고 도둠 10 가운데 정렬 해주고 전체 잡은 김에 바깥쪽 테두리 해줄게요. 위와 아래에는 이중선이 있고 왼쪽에는 선이 없네요. 선을 설정할 때는 블럭 위에서 오른 버튼 셀 테두리 각 셀마다 적용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중선을 위와 아래에 넣을 거고 선 없음을 왼쪽 오른쪽에 넣겠다.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를 책과 같이 만들어 주겠어요. 그리고 설정하면 바깥쪽 테두리는 됐고 이제 이 위쪽 테두리 여기에 이중선 있죠? 이걸 해줄게요. 윗줄을 블럭 잡고 또 오른 버튼 셀 테두리 각 셀마다 적용해서 이중선을 아래에 넣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줄 잡은 김에 여기 배경 넣어줄게요. 셀 배경에 그라데이션 속성을 줄 거예요. 배경 탭에서 그라데이션 속성을 줄 거고 유형은 왼쪽 대각선, 유형은 왼쪽 대각선,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 시작색은 흰색이고 끝색은 노랑 이렇게 설정하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표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1일차 구분 부분은 이렇게 작고 다른 부분은 다 한 줄이 되도록 여기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 줄로 바꿔줄 거예요. 표 블럭을 사용할 때는 F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잡히고요. 이 칸을 줄이는 건 이 선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도 되지만 키보드로 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세 가지로 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우선 컨트롤부터 배워보면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 방향키에 왼쪽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칸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표 전체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우리는 이 전체 크기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해놓고 Alt를 쓸 거예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 칸은 줄어들지만 표 전체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로 Alt를 사용할 거고 또 Shift 기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 칸만 이렇게 줄어들죠. 컨트롤을 누르고 하면 이 칸이 줄어들면서 표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요. Alt를 사용하면 이 칸이 줄어드는데 표 전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Shift를 사용하면 이 칸만 움직여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우리는 주로 Alt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는 Shift로 원래대로 늘려주고 여기 1일차 칸이 작네요. Alt로 최대한 작게 이렇게 두 줄이 되면 안 되니까 늘려주고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도 줄여주세요. 두 줄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늘려주면 이게 최대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줄여주고 여기도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책과 비슷하게 되었네요. 표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한 줄 띄고 이 내용 입력해 줄게요. 한 줄 띄고 이렇게 입력해 준 다음에 궁서 24 진하게 블럭 잡고 궁서 24 진하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해주고 장평 95가 빠졌네요. 장평은 밖에 있지 않으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기본의 장평을 95 해주시고 설정하면 여기는 끝이 났고 각주도 잘 들어갔고 쪽 번호만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를 이 페이지 3번 페이지를 누른 상태에서 쪽 탭에 가면 쪽 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A4 용지 중에 우리는 오른쪽 아래에 쪽 번호가 들어가니까 여길 눌러주고 번호 모양은 1, 2, 3이 아니라 A, B, C, D, E 이걸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줄표는 이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표가 없으니까 줄표 넣기 해제 그러면 줄표가 나와 있죠.
빠지게 되죠. 그리고 넣기 하면 이렇게 쪽번호가 잘 들어갔고 이게 3페이지라서 C로 적용이 됐는데 우리는 2가 필요하죠. 그래서 5로 시작이라고 써 있어요. 쪽번호 매기기 옆에 보면 세 번호로 시작이 있고 쪽번호를 시작번호는 5 해주시고 넣기 누르면 이렇게 2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확인차 위로 올라가 보면 이 페이지에는 쪽번호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아까 구역 나누기를 할 때 Alt Shift Enter 해서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속성을 다르게 해줬죠. 그래서 여기 쪽번호가 안 나오도록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글 문서 작성은 끝이 났네요.